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와야 돼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선의 품종, 어종을 분류하는 문제다라고 한 거고, 어종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과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 도미와 빙어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변수는 두 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무게와 길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이클럼 패키지를 이용하시려면은요, 이렇게 변수들을 2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돼요. 2차원 배열.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거를 특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행렬. 행과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렬. 2차원 배열이니까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특성들만 뽑아놓은 거여서 특성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특성들만 뽑은 2차원 배열. 그래서 특성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것을 타겟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이 목표잖아요. 목표. 그죠? 브림, 도미냐, 스멜트, 빙어냐 이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표. 그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타겟은 보통 1차원 벡터예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겟 벡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처리를 한 거예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전처리를 한 거예요. 특성 행렬들을 잘 만들어내고 뭐 NA를 처리하고 뭐 사실은 여기서 얘네들이 거리가 되게 많이 다르죠. 크기가 많이 다르죠. 사실은 표준화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사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처리가 됐다 치고 그래서 전처리가 된 특성 행렬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다음에 전처리가 된 타겟 벡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KNN은 K nearest 가장 가까운 네이버라고 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우리말로 옮기면 K개의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인 거죠. 를 할 거예요.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모델을 KNN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선택하고 생성하고 선택하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훈련. 자,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일단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 이름이 K네이버스였나요? 제가 S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S가 있었군요.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였었어요. 임포트한 거 기억나시죠? 오전에 우리 이거 임포트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모델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생성된 객체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KNN
클래시파이어니까 CLF라고 할게요. 생성하는 방법은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생성자 함수. init 기억나시죠? 우리 파이썬에서 init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생성자 함수잖아요.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그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매직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이게 init이란 말이에요. init.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규먼트들 볼까요? 다른 아규먼트는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weight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리프 사이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P는 무엇인지, 매트릭은 무엇인지, 매트릭 파라미터는 무엇인지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이거 하나는 알겠죠, 적어도. n이라고 하면 개수를 의미하는 걸 테고요. neighbors,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얘기겠죠. 이웃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선택해서 그 5개가 얘기해주는 클래스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몇 개의 거리를 계산한다?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만 찾는다.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만 찾아서 그 5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지, 도미라고 얘기해 주는지, 빙어라고 얘기해 주는지를 보고서 그것으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클론 홈페이지를 찾아가시고요. 사이클론 홈페이지에서 그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클래스를 찾아보시고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때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들 설명을 보시면 돼요. 설명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웨이트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매트릭의 기본값은 민코프스키라고 되어 있죠. 민코프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다? 밑에 설명이 있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아까 제가 민코프스키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 민코프스키 여기에서 P 값이 2. P라고 하는 건 바로 위에 있어요. P가 디폴트 값이 2예요. P가 2인 경우는 뭐랑 같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것과 매트릭의 민코프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P의 기본값이 2라고 되어 있고 매트릭이 민코프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리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거리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 뭐뭐의 제곱 더하기 뭐뭐의 제곱 더하기 뭐뭐의 제곱 거기다 무엇을 씌우겠다? 루트를 씌우겠다 해요. 결국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얘기했지만 이 거리는 무슨 거리가 된다? 유클리디안 거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문서의 내용.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3이라고 바꿔버리면 거리 계산할 때 여기를 3승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제곱근을 세제곱근을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니라 그냥 민코프스키 거리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네. 그런 얘기들이 문서에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한 것은 무엇을 생성한 거냐면 K 값은 5고요. K 값은 5고 유클리디안 맞죠? 제가 스펠링 잘못 쓴 거 아니죠? 디안 여기를 잘못 썼군요. 네.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 거리 계산을 하는 KNN 객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모델을 만든 것뿐이에요. 머신러닝을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이클런에서는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피팅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클래시파이어나 모든 리그레서는요, 전부 다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fish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fish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 어떻게 맞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옷을 사러 갔을 때 옷 이렇게 갈아입어 옷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옷을 입어보는 것을 피팅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춰보는 거예요. 옷을 내 몸에 맞춰보는 거죠. 그렇죠? 핏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에 맞춘다. 이게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그 데이터에 맞게끔 맞춰가는 과정. 내 몸에 뭐 스몰 사이즈 옷이 맞는지, 미디움 사이즈 옷이 맞는지, 라지 사이즈의 맛이 맞는지 이걸 맞춰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는 있는 거고 모델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을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이클런에서는 훈련시키는 메서드 이름이 fit이라고 되어 있어요. fit. 자, 피팅을 시킬 때에는요, 항상 X와 Y를 전달해 줘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모델을 훈련 데이터 X와 타겟을 가지고서 피팅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특성 행렬과 타겟 벡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X에는 특성 행렬, Y에는 타겟 벡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대문자 X입니다. 소문자 아니에요. 대문자 X예요. 대문자 X에는 특성 행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Y에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타겟 벡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파라미터 설명을 드리면 X에는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특성 행렬, 2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Y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는 거냐면 타겟 벡터를 주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을 주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피팅이라는 게 뭔가를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밑에 뭔가 콘솔 창에 뭔가 나왔다는 얘기는 피팅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KNN 클래시파이어를 리턴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KNN 클래시파이어는 뭐다? 오토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뭐 리프 사이즈는 30개고, 민코프스키 거리를 사용하고, 뭐 다른 파라미터는 민코프스키 거리를 사용할 때 다른 파라미터는 없고, n잡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민코프스키 거리를 계산할 때 제곱 항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무엇을 찾는다? 이웃을 찾는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건 뭐예요? 훈련이 다 끝났어요. 너무 쉽나요? 너무 금방 끝나버렸죠.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클래스를 선택해서 생성자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가지고서 피팅 시켜주면 끝이에요. 이 피팅 시키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KNN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KNN은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그냥 저장만 하고 있다가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저장만 하고 있다가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이지 훈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별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KNN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KNN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는 그 fit 메소드에 의해서 전달된 fit 메소드에 전달된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 타겟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또 레이블이에요. 네. 타겟, 레이블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할 건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블이다, 타겟이다 라고 하면 네. 훈련 레이블은 Y죠. Y를 단순히 저장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장하는 것 이렇게 할게요. KNN은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달된 훈련 데이터하고요. 전달된 훈련 레이블, 타겟을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메모리에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종을 예측하고 싶은 거죠. 어종을 예측하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뭔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에 저장만 하고 있다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훈련 데이터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훈련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 100개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와 1000개 데이터 사이의 거리 1000개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된 순간에 뭔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NN 알고리즘은 게으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훈련시킬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예측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일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어서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훈련시킬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KNN을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래서 피팅은 별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훈련이 끝났으니까 모델을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실 일은 모델 평가인 거죠.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봐요. 예측값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많이 비슷하냐라고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 셋을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죠. 분리하는 거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냥 여기서는 훈련 세트들의 예측값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 셋의 예측값이 훈련 셋의 실제값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정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 하는지를 평가를 해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훈련 데이터의 예측값을 계산하고 훈련 레이블과 비교, 즉 정확도를 계산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의 이름은 KNN CLF란 말이에요. KNN 클래시파이어. K-Neighbors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했고요. 생성한 거를 저장을 했고요. KNN 클래시파이어를 피팅 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이 끝난 모델의 이름은 KNN
클래시파이어죠. KNN, CLF. 이게 훈련이 끝난 모델 이름이에요. 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점 찍으면 뭐가 있냐면 predict. 예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엇을 주게끔 돼 있나요? X. 제공된 데이터예요.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레이블들을 리턴한다. 클래스 레이블들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하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뭘 넣으면 된다? 훈련 데이터, features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훈련셋에 대한 예측값이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도미, 빙어 이렇게 나옵니다. 딱 봤을 때 정확도 몇 %인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죠? 실제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 이거는 예측값이에요. 예측값이.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값은. 아까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죠?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타겟. 이게 실제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값과 이렇게 계산한 예측값과 자, 이 과정이 예측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된 결과고요. 계산된 결과고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값, 타겟과 트레인 예측값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전부 다 같아요. 그렇죠? 실제값과 예측값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파이점 민으로 계산하면 되죠. 얼마? 1.0. 1.0.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같은 실제값과 예측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서 몇 개가 같은가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얘기는 정확도 100%란 뜻이에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어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도가 좋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KNN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자, 이게 2차원 배열이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도미인지 빙어인지는 전달하지 않았어요. 도미인지 빙어인지는 전달하지 않았고 무게와 길이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서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인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사이클러는요 이게 다예요. 생성한다, 피팅한다, 프리딕트한다. 그 다음에 정확도는 얼마인지 비교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모든 알고리즘이 다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클래스 이름만 달라질 뿐이고요. 클래스 이름만 다르게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는 거는 모든 클래스가 다 fit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fit. 피팅을 할 때에는 특성과 타겟이 다 있어야 돼요. 특성과 타겟이 다 있어야 돼요. 훈련시킬 때는. 그 다음에 예측을 할 때에는 특성만 가지고 타겟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그게 예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팅에서는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이런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무게와 길이가 이럴 때에는 어종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게는 100g이고 길이가 10cm인 거는 빙어다. 무게가 500g이고 길이가 20cm인 거는 돔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과정을 피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피처와 타겟을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학습?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훈련 과정에서 특성과 타겟을 전부 다 알고리즘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즉 문제와 답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랭스 얼마, 웨이트 얼마, 그러면 어종은 도미,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정답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때는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겠어요? 타겟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측할 때는 타겟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특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객체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훈련시킬 때도 그 생성된 객체를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예측할 때에도 훈련된 객체에서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가 KNNCLF라고 쓰는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걸 변수에다 저장했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이 변수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지, 이 변수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했는지 이해되시죠?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KNN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해봤어요. 전체 몇 개? 49개였었나 보네요. 그죠? 네. 돔이라고 하는 어종과 빙어,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이 전부 49개가 있었는데 49개의 점을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돔이, 여기 주황색은 빙어,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샘플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샘플은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프리딕트 할 때 이거를 그대로 넘긴 거잖아요. 훈련시켰던 데이터를 다시 프리딕트 할 때 그대로 넘겼죠. 그렇죠? 그대로 넘겼죠. 그대로 넘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가 이 녀석이에요. 무게가 240이고 길이가 25.4. 자, 대충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일지? 242, 25. 242. 242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그 다음 25니까 이쯤 되겠네요. 아, 이 녀석인가 봐요. 그쵸? 첫 번째 샘플은 이 녀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녀석과,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얘와 49개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까지의 거리니까 0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리가 나오겠죠. 이런 거리도 나오겠죠. 이런 거리도 나오겠죠. 이런 거리도 나올 거고요. 또 멀게는 이런 거리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 5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거 요게 가장 작은 거 5개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5개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5개가 전부 다 불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딕트는 뭐라고 예측하는 거다? 불임이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도미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무게가 19.9고요. 길이가 15cm예요. 그럼 아마도 한 이 녀석일 것 같아요. 길이가 15니까 딱 여기.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 5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해봐요. 해봐야 돼요. 49개까지 거리를 다 계산해보는데 일단 자기 자신하고까지의 거리는 0. 그 다음 가까운 건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5개의 거리가 나오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 5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무슨 어종이다? 빙어라고 하는 어종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 작업을 다 한 거예요. 프리딕트가 피처스에 있는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예측값,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예측값,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예측값,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물고기까지 예측값을 만들어냈고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으니까 그 예측값들을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배열을 누구랑만 비교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값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이냐, 얼마나 안 좋은 모델이냐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 49개를 공부한 학생이 있어요. 네. 길이와 무게와 어종 이렇게 49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물고기마다 물고기마다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요. 얘는 도미 하고 레이블이 붙어 있었고 어떤 물고기에는 빙어하고 레이블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이런 물고기를 몇 개를 공부했다? 49개를 공부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과정? 피팅 과정. 이렇게 49개를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고기에서 레이블만 지워버렸어요. 물고기는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49개 똑같아요. 단지 뭐만 없어졌어요. 물고기에 붙어있던 레이블만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공부한 학생한테 자 이거 뭔지 알아맞혀봐. 이건 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49마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다가 수첩에다 다 적어놓은 거죠. 수첩에다가 길이, 무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길이와 무게 적어놓은 거 가지고서 지금 레이블만 빠져 있지만 어쨌든 이 물고기의 길이 재보고 무게를 재보고서 자기 수첩에 있는 거랑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배열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프리딕트. 이게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밖에
근데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100%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는요. 생각해 보면 이 학생의 수첩한테는 KNN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수첩에는 모든 49마리 물고기의 길이와 몸무게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마침 예측을 해보라고 들어온 물고기가 길이와 몸무게가 내 수첩에 적혀있던 물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물고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측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학습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완전히 똑같으니까. 개 중에는 뭐 안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클래스 이름만 알면,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만 할 수 있으면, 임포트만 할 수 있으면, 클래스 이름 임포트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생성자 호출,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 호출하고 피팅하고 프리딕트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과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요. 질문 없으시죠?